뭐 요즘에는 청약고시라고 할 정도로 예, 청약에 대한 열풍, 네. 그만큼 공부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거 다 배우는 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Simple is the best. 부동산 애벌레들에게, 부동산 풀떼기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 이제 가능합니다. 노하우 전수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의 당첨자를 배출! 1000명! 1000명! 그렇습니다. 청약의 신! 정지영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약지도 저자 그리고 청약의 신 IMF 정지영입니다. 1000명 당첨. 1000명 당첨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한두 번도 어렵다고. 진짜 주변에서도 5손가락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요. 몇명 없어요. 그러니까. 와, 아니 근데 1000명 이상이면 네. 4명 정도는 거뜬하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전략이 떠오르는데요. 네, 예. 어머. 아, 접근법이 우리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지. 다 다르죠. 그러네.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알 수 없지만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청약입니다. 근데 청약이요. 사실 당첨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포기해버리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었던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809.1 대 1. 800대 1. 800대 1이면 하나 진짜 토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강남권 이거 유명했었던. 로또다라는 얘기가 네. 많았잖아요. 이거 반포에 있었던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물량이 1873.5 대 1 그거 알아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아, 거기 그 중에 1872.5 대 중에 한 명이에요. 저그 1000명이랑 붙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 또 그래서 왜 3기 신도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아니, 저는 궁금한 게 3기 신도시가 도대체 네. 어디예요? 그 지역을 한번 시계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양주, 왕숙. 왕숙이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왕수천 따라서 이제 왕숙 지구라고 생기거든요. 네. 지도를 보면 꽤 커요. 저희가 보니까. 엄청 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하남시에 하남시 알죠? 하남 교산. 하남 교산. 이제 서울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과천. 오, 과천. 과천에서 조금 옆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과천 옆에 광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알죠. 광명 시흥. 그러면 광명 위쪽으로 가다 보면 부천 대장. 이름 좋네요. 네, 네. 대장입니다. 대장, 완전 대장이네. 그리고 바로 대장지구랑 딱 붙어 있는 인천 계양. 인천계야. 아, 여기 진짜 핫하던데. 여기 말을 많이 듣죠. 네. 네. 요즘 핫하던데. 그다음에 덕은 그 다음에 이제 덕은은 아니고 덕은 위쪽에 고양 창릉. 창릉, 맞아. 창릉. 창릉. 택지지구보단 좀 더 큰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3기예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청약의 신을 모시고 네.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청약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을지 비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 청약에 당첨되는 거는 공공 분양이라는 거랑 민간 분양이 조금 다릅니다. 네. 공공 분양은 공공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좀 뭐 실용부구나. 서민이나. 그렇죠. 공공 분양에 들어가는 청약 통장도 또 다릅니다. 네, 보면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세 개가 없어지고 이제 종합,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예요. 제 통장 그거죠. 이름은. 네. 그거죠. 이거를 만든 이유는 공공 분양을 하냐, 민간 분양을 하느냐 이 통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통장, 종합 통장입니다. 다행이다. 또 네. 잘못한 줄 알았어요. 와. 그런데 지금 공공 분양은 청약 저축과 네.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해줘야 되냐? 네. 이 공공 분양은 조금 다른 게 조금 오랫동안 통장을 간직하고 매달 10만 원씩 적금처럼 오랫동안 넣으신 분에게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청약 통장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와. 제 얼굴과 달리 우와. 초등학교 때 우와.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두 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게 뭐. 이게 서로 뭐 가만히 보면은 어차피 둘째 임신하면 또 없어질 건데 자녀 계획. 왜 해야 하지? 네. 이 계획은 저도 약간 처음 들어보는 계획인데. 아니 왜 두 분은 그래서 있잖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설레잖아. 모르던 아내의 매력을 또 알게 됐네 이번 회차를 통해서. 모르던 아내의 매력을. 그러면 이런 케이스면은 공공 만약에 분야에서는 가점이 엄청나겠네. 혹시 10만 원씩 넣으셨어요? 계속 지금까지 넣진 않았어요. 그랬으면 대박인 거야? 대박이죠. 그랬으면 어떻게 되나요 점수가? 상상할 수가 어머, 없어요. 어머. 근데 그 중간에 좀 정지했다가 계속 넣어도 그게 됐죠. 점수 올라가. 내일부터 넣어야 되나요? 그 지금까지 안 넣은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넣었어요. 다시 그 한번 기간에. 살펴봐야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민간 분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간 분양은 그래도 돈이 조금 좀 여유로운 사람. 여유 있고 아파트 뭐 브랜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 많은 사람, 그렇죠. 가족이 무주택이었던 많거나 사람. 그리고 아까 청약 통장에 오래 구입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뭐 누가 몇 점이구나 뭐 이런 그게 말을 하는 거네. 가점이 나오는 겁니다. 민간 분야의 가점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점이 84점입니다. 84점. 그럼 어떤 분야에? 우와, 재성 씨는 한 몇 점 정도 나와요? 청약 통장 갖고 저도 4년 전에 4년 전에 아내의 닭달로 금액을 채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 부으셨어요? 계속 부었습니다. 오, 그럼 점수가 지금 주택을 소유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가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가점을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황재성 씨 만 30세 지나셨나요? 고맙습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서 왜 고맙다는 사실 30세 알고는 지났냐고. 있었지만 네, 어, 저는 네. 이제 생일이 지나면 40세가 됩니다. 그 점수가 막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린다. 돈 들리니까 점수 지금. 높아. 그러니까 무주택자 기간은요 만 30세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부터구나. 근데 연부장님도 모르셨던 얼굴인데요? 이렇게 순수한 모습 전혀. 처음이에요. 그런데 레벨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왜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필요해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 20대도 그렇죠. 많잖아요. 20대. 그러면 결혼한 날짜부터 카운팅이 돼요. 그러면 21살에 결혼한 사람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혼을 만 30세 이후에 했다고 하면 무주택자 가점은 1년에 2점씩 증가돼요. 그러면 잠깐만. 20점 상승. 20점, 20점이 넘었어요. 그럼 거의 지금. 2점이네. 와, 부양 신기하다. 가족이 그러니까 부부만 있고 아이는 없으시죠? 있어요. 있어요.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네. 아이가 몇 명? 둘째 계획이 있습니다. 둘째 계획 있으면 거기 한 사람당 5점이 상승됩니다. 그럼 10점이네요. 한 명이 5점이야? 와. 황재성 씨 되게 점수가 높아요. 제가요? 네. 지금 무주택 기간으로 해서 20점이고요. 네. 부양가족으로 해서 만약에 둘째 계획이 있다면 둘째가 태어났다고 하면 네. 20점입니다. 무려 40점이에요, 지금. 왜 20점이죠? 한 5점 아니었습니까? 한 명당? 4명이잖아요. 나. 맞다. 나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도 있구나. 돼지 그러니까 왜 자꾸 뺐냐? 그래서 40점인데 사실 청약 통장이 아깝습니다. 청약 통장은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이 늘어납니다. 그럼 4점이네 지금. 44점입니다. 납입 기간에 상관없이 네. 기간으로 따지죠. 근데 이게 그러면 당첨되는 사람 그 평균 점수가 어떻게 돼요?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네. 작년에 이제 분양 단지 중에 정말 최저 가점, 커트라인, 문 닫고 들어간 점수는 48점입니다. 나 4점만 더 있었으면 오. 됐던 거죠. 될 수 있었네요. 야 셋째. 갑자기요? 그런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점이 정말 높았습니다.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됐어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 아파트가 만점 네, 나왔다고. 84점도 나고, 80? 그러니까 69점이 이제 문 닫고 들어간 네. 점수였어요. 69점이요? 네, 거의 서울은 69점인데 와. 가점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점수 낮은 분들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거야. 포기하면 안 돼.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추첨제입니다. 아. 그러면 보통 분양할 때 그 네. 물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쉽게도 네.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3평 이하는 100% 가점제를 합니다.
집이 아. 그런 그러니까 필요하신 집이 분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대형 평수는 50%는 가점제를 주고요. 50%는 추첨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되는 거죠. 오, 그럼 서울에서. 추첨이라 하면 그냥 점수 상관없이 상관없이. 내가 넣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넣어서 뽑힐 수가 있는 거죠. 우와. 오히려 넓은 평수가 그러네요. 네. 그러면 내 점수를 한번 정산을 해보고 네. 이게 안정권이다 싶으면 가점제 놓고 아니다 싶으면 추첨제를 넣는 것도 전략이겠네.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오늘 그러면 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네네네네. 같아요. 현재 청약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약만이 살 길, 2년차 신혼부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맞아.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저게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알아봤었는데 또 엄청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거를 한번 여기서 한 번이라도 접히면 네. 그러면은 돼요?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까다롭구나. 일단 하나라도 접히면요? 하나라도 접히면 어우, 너무 무서운데? 집이 있다. 오케이, 없지, 나 없지. 그리고 자기가 혼인 신고해서 7년이 지났다. 법적 신혼이 7년이구나. 7년이 아직 안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탈락. 왜요? 모르는 거예요? 주식 소득이 너무 많아서. 그 사전 청약이 그 상당 부분 이제 신혼부부를 위해서 마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예비가 되어 있나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35%가 배정을 받고 오. 그리고 사전 청약 안에서는 공공 분양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신혼 희망타운도 있습니다. 와. 신혼 희망타운은 아까 신혼 특별 공급 해당자 네. 또는 한부모 가족. 네.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예비 신혼부부도 돼요. 우와. 제가 사전 청약이 다 합쳐서 62,000호거든요. 네. 신혼부부에게 할당된 게 무려 3만 원 정도 된다는 와, 하프네, 절반이네. 아 근데 내 집 마련해서 계획 세우는 어떤 나라의 어떤 방침은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응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까다롭다,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거죠. 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유형별 공략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는 사실 경쟁률이 낮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요? 단지별로 최소 20점 차이 나는 타입이 다른 게 많거든요. 인기 있는 평형대도 있겠지만 이게 뭐 5채밖에 없어. 네. 이러면 그러면은, 이게 또 예. 완전히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청약 나오면 세대수가 많은 곳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세대- 특이하죠. 되게 특이하네. 세대수가 많으면 내가 당첨될 수 있다라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인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똑같은 평면 똑같이 생긴 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네. 세대수가 너무 많은 거는 피하고 심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평수지만 A, B, C 타입이 있어요. 네. 그냥 물량이 A가 많고 B가 두 적죠. 번째고 C가 세 번째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C 타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B급이나 C급 전략을 사용해서 들어가면 그치. 가격은 그게 똑같아지는 거죠. 경쟁률은 낮은데 가격은 손실이 거의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지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한다면 자신의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를 고르려면 무조건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네. 평형들을 좀 살펴보면서 전략을 짜야 되겠네요. 그냥 사람 제일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정말요. 보면 아, 진짜요? 거의 어깨 싸움 하듯이 구경하는 데 있어. 진짜로요? 근데 그게 그리고 제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모델하우스에 그리고 있는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없는 게 있어, 맞아. 없는 걸로. 맞아요. 가끔 안 보여. 그게 저희 전략인데 어떻게 하셨지? 모델하우스에 없는 유닛요? 그러니까 네. 모델하우스에 안 보여주는 방이 있어요. 이거 어차피 몇 개 안 안 되니까. 되고 네. 주력인 데만 딱 오픈돼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데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닛이 없는 것을 별표를 쳐요, 저는. 근데 그게 사람 불안하잖아요. 내가 본 거 봤으니까. 한두 편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닛이 없는 걸 넣으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당첨과 비당첨을 가르는 이게 기준이 와, 진짜
이 꿀팁은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교통과 함께 가는 신도시라고 했는데 살짝 늦게 들어온다거나 약간 뭐 1, 2년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 인기가 없는 데를 넣는 건 좋은가요? 사실 그렇긴 한데 교통이라는 게 딱 정해진 시점에 개통하기는 정말 힘든 그리고 거거든요. 뭐 한다고도 해놓고 또 계획 바뀌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선점하는 게 또 그게 좋지만 그렇지만 나는 당장 필요하지 않는다면 조금 좀 외진, 그러니까 교통이 조금 불편한 곳을 선택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당첨 확률을 높인다면? 네네. 자, 그러면 이른바 B급 전략인 거죠. 네, 남들이 맞습니다. 쳐다보지 않는 와. 예, 그런 거를 신청을 해라. 추첨될 도전, 경쟁률 낮은 곳을 공략하고 세대수가 그중에 좀 적은 곳에 가는데 모델하우스에 가서 안 보여주는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 같은 고아 4분의 3 승강장 같은 그런 곳을 공략. 그거와 다른 비법 있을까요? 줍줍 전략입니다. 줍줍 전략은 언제 뭡니까? 전략? 네. 줍줍. 이거 줍줍. 줍줍은 뭐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뭐 줍줍이 있나요? 정확한 용어는 무순위 청약입니다. 무순위? 저건 네. 처음 들어봤는데요. 점수 그런 거 없이? 네, 무순위라는 건 그 순위가 없는 거죠. 뭐예요 이게? 그런데 그 물량이 왜 나왔을까요? 무순위 물량이 왜 나왔을까요? 거짓말해서 분양 청약하는 사람이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청약에 당첨이 돼서 탈락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가 많다고 했는데 없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뭐 그런 거 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뿐 아니라 네. 다양한 자료를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들키면 이제 취소가 되니까. 네, 취소되는 거. 덜컥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돈이 없거나. 거기 누가 줍줍했겠네. 네, 줍줍했죠. 그렇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무 사람에게만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건설사 임의대로 주면 안 되니까 이것도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똑같이 청약홈에서 하게 됩니다. 청약홈이라는 게 이것도 금액이랑 이런 거 기간이랑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없죠. 무순위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정말로 자기 요건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요. 최근에 생겼어요. 뭐예요? 뭐예요? 또 접습니다. 집 있다. 오케이 없어요. 날라가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도 1000대 1이 100대 1로 줄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미분양이 나거나 이제 이게 다 이제 소진이 됐는데도 줍줍이 또 네. 끝났어요. 그러면 줍줍줍은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줍줍줍은 누구나 가능하고 근데 줍줍줍이 전국이 가능하고 나올 수가 있나요? 나왔습니다. 20대도 가능합니까 아니, 그럼?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가능합니다. 미쳤다. 줍줍은 미쳤네요. 줍줍 말고 줍줍. 줍줍. 예, 일단 청약보다는 조건이 까다롭진 않지만 많죠. 줍줍도 사실 조건이 있었잖아요. 조건이 예, 있었죠. 예, 거기 미달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줍줍줍이 나오는 줍줍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줍줍줍줍까지 나와요? 그때는 아마 건설사에서 미분양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미분양. 특이하다. 오늘부터 네. 청약 공부 좀 해야 돼요. 청약 좀 매력 있죠. 이거 재밌는데요. 주식이 아니 또 뭔가 하는 매력이 있는. 약간 연부장님 불타오르신 것 같은데. 뭔가 좀 파봐야 되겠어요. 조만간 선글라스 끼고 모델하우스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긴장 다니실 수도 있어요. 예. 네.